예전에는 이 전원주택 하면 화장실에 선풍기를 설치를 안 했어요. 창문만 열어놨거든요. 손님 들어오면 좀 문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단독을 많이 짓는데 강제 환기구, 팬 이런 거 있죠. 성능 경우를 많이 나는데 1층에 게스트룸 있는 거는 친척이나 옆집 손님들이 이웃이 왔는데 쓰면 냄새 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환풍기 2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냄새가 순환이가 엄청 잘 빠지거든요. 다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시공사가 세팅이 이쪽에 다 선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주가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좀 한동안 유명했던 땅콩집이라는 것들 보면 이렇게 작은 집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세대 사이로 이렇게 배관이 내려와 있으면 내가 바로 화장실 물을 내면 옆집이 들리거든요. 심하게 들려서 그리고 이중 배관에 달라는가 보온재 달라는가. 그 다음에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에 있으면 수도꼭지 싱글레버, 싱글레버인데 좀 비싼 옷들은 이렇게 레버를 식물, 찬물을 두 개 쓰는 게 많거든요. 비싼 제품들은 너무 많은데 애들은 뜨거운 물을 잘 트니까 하나로 가지고 가면 좀 덜 다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신발이 걸린다고. 이런 거 체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일을 까만하게 있는데 매질이 해서만 욕실 바닥은 미끄러우면 많이 다치니까 욕실 바닥에 안 미끄러워서 해줍니다. 그다음에 거실, 거실은 요 사항을 그냥 시공자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벽걸이 TV 하는데 보강을 했느냐 해주세요. 좀 해주겠죠. 그다음에 비디오폰 위치 비디오폰 위치는 이렇게 다른 전기 조명 변사는 그렇기 때문에 내부 맞게 그려지면 궁금한 데 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붙박이 넣어놓고 있고 아트보로 여기 되는 어떻게 넣느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콘센트 위치 전기도면 보면 조금이라도 대부분 도면에 전기도면에 이렇게 콘센트 위치가 다 나와 있어요. 높이까지 냉장 보면 바닥에서 400 그다음에 싱크대 위에 전기는 콘센트는 1200, 환풍기는 1800 이렇게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체크했을 때니까 체크는 하시면 재밌죠. 그 다음에 에어컨 배가 예립이 잘 되어 있는 거실에는 에어컨 무조건 스탠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벽걸이 에어컨에 상으로 보강이 되어 있는 상보강이 안 돼 있으면 속보부대에 그냥 걸쳐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각방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각방 온도 조절기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잘 몰라요. 요즘에 나오는 게 각방 온도 조절기 한 4개 회사가 나오는데 각방 온도 조절기는 뭔 역할을 하냐면 기름값 아끼는 거잖아요. 가스비 아끼는 거. 근데 이 사용 설명서를 모르면 똑같거든요. 사용 설명서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각본 조절기 설치를 하면 설치 기사한테 사용법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계단실도 건축주가 체크하기가 쉬워요. 보면 계단의 높이는 일정합니다. 이거 첫 단하고 끝 단만 재보시면 돼요. 중간 단은 틀릴 리가 절대 없습니다. 첫 단, 끝 단. 그러면 몇 미리 오차도 괜찮겠지만 너무 심하게 나면 다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내려오다가 일정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한 단만 낮으면 넘어지고 그러면 한 단이 너무 깊으면 또 뛰거든요. 이런 거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계단 마감 재료를 붙일 때 전용 폰들 쓰는가 안 쓰면 그래도 소리 나는 거예요. 소리 나는 거고 이런 내용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관은 바닥 마감이 잘 되는 거고 사실은 타일을 시공해놓고 모든 작업들이 다 이쪽으로 들락날락하거든요. 싱크대, 벽지,
독이 달러 오는 사람은 에어컨 달러 오는 사람들 다 일로 오는데 대부분 벽지에 좀 기스나요. 타이어가 깨져요. 왜냐하면 그 주방 가고 그러면 무거우니까 툭 뜯으면 깨지고. 근데 이런 건 국보에 보셔야 돼요. 그런 점이 있고, 이거는 시내용은 좀 일반 건축주는 모르지만 시공자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TV 단장 안에 인터넷 공유기를 설치를 하셔야 돼요. KT 기사들은 한 라인만 설치해 주잖아요. 한 가닥만. 근데 공유기를 설치해서 꽂으면 각 방마다 쓸 수가 있는데 그 콘센트가 없으면 공유를 못 써요. 그럼 여기서 길게 니트선 땡겨서 이렇게 써야 돼요. 간단히 콘센트 하나 설치해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 제일 문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게 현관문이에요. 보통 이렇게 시공해놓고 불을 다 끈 다음에 낮에 딱 보시면 틈 사이에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든지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폰 위치 이런 것도 있고 시공 현관문 스윙 방향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윙 방향에 문을 발주할 때는 내가 이렇게 오른손으로 열고 들어갈 건지 왼손으로 열고 들어갈 건지 그 방향을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관문 발주가 나는데 이건 안 체크하시면 좀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은 안쪽으로 열리는지 밖으로 열리는지, 그 다음에 밖으로 열리더라도 왼쪽으로 열리는지 오른쪽으로 열리는지 이거는 꼭 체크를 하시라고. LH, RH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아실 필요 없고 이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5번 주방 건축 주방. 이거는 주방은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주방 여자분들이 제일 잘하는데요. 몇 가지 문제점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김치 냉장고, 일반 냉장고가 이렇게 튀어나와 돌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돌출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간이 좁다. 이런 것들을 제가 실제 경험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스밸브 위치, 이런 거는 가구팀이랑 잘 쓰기로 해서 뽑으시려면 이쁘게 비싼 거 주방하고 가스배관이 대입 때는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할 수 있는 게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보통은 다용도실 다 문으로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방을 넓게 쓰고 다용도실을 좀 좁게 쓰다 보니까 다용도실 문이 좀 작은 사이즈가 많아요. 800문자. 그러면 보통 세탁기가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문틀 뜯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꼭 체크해야 돼요. 다용도실 문으로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세탁기나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아니면 버리셔야 돼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용도실은 이게 주방 가구팀들도 대부분 소홀해요. 왜냐? 이게 메인, 그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시공자도 그렇습니다. 대충 하는데 보시면 여러 가지 전자품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콘센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치 냉장고 옆으로 당기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거 콘센트에 잘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방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주방팀들이 한번 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주방 가구 싱크대 하부장에 아까 말씀드린 동대기 위치 자리가 콩나무로 사실 타공은 키친방은 애들도 대충 타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5천만 원짜리 그럼 한번 열어보시고 잘 되면 보시고 사람이 열다가 사다리 빠지는 거, 그 다음에 문짝 사다리 이렇게 열리는 거, 프린터하고 위로 열리는 건데 완충 패드 없으면 아들들 팍팍 소리 나는데 깜짝깜짝 깨니까 이런 거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질 재료가 잘 나오고 있는 거, 이거는 보통 건축주에 넣는 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발코니, 남자들의 담배 필 수 있는 외부 발코니나 여자들의 커피 마실 수 있는 발코니인데요. 외부 발코니, 주택에서는 지금 없는 외부 발코니는 절대 시공하시면 안 돼요. 100% 하는 거예요. 한 5년, 6년은 괜찮겠어요. 근데 20년 후, 10년 후에 무리하면 되면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직접적으로 물이 발코니 쪽에 들어오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닥 배수가 바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 사시는 분 계시겠지만 외부 발코니가 많으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드레인이라고 구멍을 뚫어 놓잖아요. 이 경우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낙엽이 와서도 막히지만 겨울철에 이렇게 12월 달에 눈이 한참 왔다가 밤에 한참 얼었다가 다음날 오후에 비가 오면 100% 배수가 막히잖아요. 그걸 주전자로 안 녹이면 넘쳐가지고 거실로 다 넘어가요. 그런 일이 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거 오버드레인이라는 설치하는 효과가 이건 분명하게 어려운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드레인을 꽂아서 물이 찼을 때 거실로 가지 말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드레인이고 그다음에 외부 발코니에 물 구비가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단독주택 신축하시는 분들은 요즘 디자인을 치중하다 보니까 도난 사고에 대해서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안식 발코니를 설치했을 때 보안은 괜찮은데 그다음에 발코니 난간은 껄떡거리면 안 되고 많이 그다음에 주차장, 실내 주차장도 하고 실내 주차장도 왜냐면 무조건 단독하면 해야 되니까 실내 주차장을 할 경우에 내부에 집 안으로 들어오는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만약 목조주택이라면 자동차 펌퍼보다는 자동차 펌퍼가 만나는 부위는 콘크리트를 씌우는 거예요. 목조를 씌우고 나는 운전을 잘하겠지만 놀러 오는 사람이 주차하다가 이렇게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차로 박으면 난리가 나요. 집이 당장은 무너지진 않는데 방송부터 시작해서 섞으면 온 전체가 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펌퍼 라인이 여기다 차가 와서 딱 걸쳐서 여기 붙이려면 요 위부터 목조가 되고 요 밑에는 콘크리트 자체가 안전하다. 목조주택 많이 짓기 때문에 요 내용이 생기고 콘크리트가 가가 많이 안 나왔어. 반파가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노피 외부에 이렇게 요즘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캐노피를 외부에다 많이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건물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목조주택은 기둥 같은 거 박으면 캐노피가 무너지면 집에 가져가거든요. 아니면 캐노피 기둥을 콘크리트 발라줘요. 그 다음에 이제 띄우는 뭐 60평, 70평짜리 땅에다가 뭐 주차장까지 놔야 되니까 주차장이 건물하고 바짝 붙어 있어요. 술 먹고 잘못 운전할 수도 있으니까 가스톱하고 차 바퀴가 못 넘어가게 하는 안전가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차고 높이 요것도 사실은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요것도 중공이 안 나서 뭐 심장을 뚫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2.1m, 2.9m, 2.3m 정도 해야 돼. 이거는 외부 무등공사에 대한 체크 내용이고요. 이거는 비디오폰 혹시 조금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초인종이잖아요. 초인종을 너무 높게 하거나 낮게 하거나 이렇게 시공자들은 무조건 레벨 1100에다가 시공을 하는데 현관입구 바닥이 높아지면 높낮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엄청 불편해. 평생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인사해야 되고 이러니까 현관 마감을 생각해서 비디오폰 위치 카메라를 설치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폰이 외부에 되는 것은 비디오폰이 가장 잘 나가니까 5K 대단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외부 조경으로 외부 경관 조명으로 한다고 하면 CD관 빼놓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CD관이라는 게 사실은 잘 꺾어져서 물이 많이 들어가요. 합선될 이유가 많으니까 외부 조경으로 나가는 거는 그 CD관을 두 가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붕 물바지, 빗물바지 설치할 건지 안 할 건지. 건축가는 안 하는 게 이쁘니까 안 하는데 설치 안 할 줄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아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마지막 28번 하겠습니다. 자, 건축주 감리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만 찍어줄게요. 단열 치시고, 난방비 100만 원하고 20만 차이 지금 나는 거거든요. 단열재 설치한 날은 꼭 현장을 살려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단열재를 설치하면 석고보다 바로 붙거든요. 건축주 안에는 뚜껑을 덮을 수도 있는 비양심적인 시공자가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가보시면 단열재 넣는 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몰라 소음 열교환, 요즘 열교환 안경차라는 걸 많이 쓰시는데 소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중공 입주해서 우 울리면 평생 울리거든요. 입주했을 때 바로 시공자 얘기하면 하자 처리가 되지만 1년 후나 2년 뒤에 되면 하자 처리가 안 되니까 좀 해달라는 거죠. 뭐 외부에 페인트 말하는데 보면 그 외부 화장실 팬에서 나오는 그 물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오염돼요. 벽체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염 방지제한 프로젝트를 설치해달라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조경 조경도 잘 선택하시고 보통 시공자는 중공 조경을 하는데요. 중공 조경 심었다가 다 뺏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원조경. 그러니까 중공 조경은 중공으로 바뀌자는 건 나무 100kg 시키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는 아니면 진짜 조경처럼 할 경우 그걸 좀 선정을 잘 해달라는 거죠. 이런 건 마지막인데요. 공사 중 시공자와의 마찰을 최대 피해자는 건축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사 시공자는 손해볼 게 하나도 공사 후에 현장선을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 한번 주면 베이스가 너무 심해요. 근데 찍다가 싸울 수가 없으니까 트러블 생기더라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처리 끝난 다음에 사장이나 소장들어서 베이스 한번 하면 저녁 초대 한번 하면 정말 금방 치료되거든요. 그리고 찍고 난 다음에는 시공자하고 건축주가 사정으로 남아야만 건축주가 예술을 잘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